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BMW F10 520D 구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BMW 그 중에서도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F10 모델은 정말 베스트셀링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멀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1000만원 초반에 520D를 구매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물을 수배하게 되었고, 저희는 경남 창원에 있는 인색 보시는 매물을 수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520D 매물 중에서 1000만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이 절대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연식도 있고 주행거리도 많고, 게다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전차주의 관리 그리고 운행 상태에 따라 현재 컨디션이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적당한 매물을 수배하게 되었고, 그 차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520D 구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정성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앞이고요. 저는 지금 창원으로 갑니다. 창원에 BMW 520D를 보러 가기 위해서 합니다. 네, 저는 여기 마산 산호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좀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와 같이 차고지로 이동하셔서 차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곳이 오늘 차를 보러 갈 자동차 매매 단지입니다. 예전에 제네시스 PH 거래할 때 한번 왔었던 기억이고, 여기는 마산 자유무역지대 인근입니다. 네, 여기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무역교라고 하는 다리를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마산 모터스밸리라고 하는 자동차 매매 단지의 앞입니다. 오늘 날씨는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물은 뭐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고 비교적 맑은 편인데 약간 황사먼지가 최근에 좀 흩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고요 만약에 오늘 거래가 된다 하면 차는 경기도 평택까지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차를 출고를 할지 아니면 돌아갈지, 그 근래에는 계속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제가 출고를 못한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찾았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펴보고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메라 내려놓고 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일단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일단
차가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뭐 자세한 말씀을 좀 언급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쁜 차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평균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구매를 해도 될 만한 차인데, 고객님이 이제 취향과 선호, 경향, 그리고 차가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탄 것 같지만 앞으로 좀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했는데, 일단은 다른 차를 좀 더 알아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뭐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마산이고, 다음 좋은 차를 찾을 때까지 더 분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저는 모닝, 제 차 모닝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볼 차는 지난번에 또 실패를 무릅쓰고 또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볼 차는 역시 이제 520D이고, 고객님이 이제 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정비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차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중고차를 구매해서 정비를 안 하고 탈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사실상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1년식 19만 8천 킬로 차량입니다. 좀 더 내용이 안 좋아졌죠. 좀 더 안 좋아졌지만 이 차는 엔진을 교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되어지기로는 엔진은 교환했으니까 엔진 컨디션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반대로 그 전장류, 그 다음에 하체류, 이런 부분들은 좀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19만 8천 킬로고 2011년 9월 29일 날 출고됐고, 사고 뭐 미세누유 이런 거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그러니까 쫙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된 차량입니다. 한 달 정도 된 차량이고, 차량 가격은 128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은 4회에 보험 이력은 약 6회에 480만 원입니다. 최초 2011년 9월 달에 출고 후에 2015년 10월에 소유자 변경이 있고, 같은 해 12월에 소유자 변경이 있고, 이거는 아마 매매업자 거래인 것 같죠. 그리고 2017년 11월에 소유자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 좀 실질적으로는 2대 차주가 몰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 처리는 부품 말고 주로 판금 도장 위주의 수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차 미가입 기간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5년부터 17년까지,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이 차는 거의 자차가 안 들어있던 차량이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리스크는 외판은 보니까 이제 성능점검상의 교환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외판은 판금 도장 위주의 수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 19만 8천 킬로라는 많은 주행거리는 하체는 일단 수리가 한 번도 안 됐다면 당연히 이제 하체는 컨디션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엔진은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저랑 같이 과연 어떤 차인지 같이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 남구에 있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좋은강암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예, 저는 차고지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부산 동명대학교 옆에
남부 자동차 매매 단지입니다. 여기 뭐 몇 번 예전에 왔었죠. 여기 카니발, 뭐 알티마 많이 왔었던 곳입니다. 일단 가서 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들이 많죠. 일단 판매자분한테 연락드리고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선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으로 갑니다. 저번에 봤던 1층입니다. 보이공도 미미 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지금 차를 확인하러 갑니다. 차는 정비소, 부산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정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소에서 판매자분과 만나기로 했고, 차를 바로 거기서 매매 상사가 아닌 정비소에서 확인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매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부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거제역까지 가서 거제역에서 동해선을 타고 송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디 저 옥상 가서 몰래 혼자 먹어야 된다니까. 네네. 역에 내려서 지금 정비소로 가고 있는데 여긴 저어진데. 네,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뒤 모두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 차를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차는 교환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붕 루프를 제외하고는 다 칠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 상태는 막 험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연식 고려하면 무난한 수준이긴 합니다. 다 도장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도장이 좀 되어 있고, 이런 데는 판금이 되어 있는데 판금이 아주 야매 판금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무난하게 작업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타이어는 한 40% 내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외관의 모습은 대략 이렇고, 전반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았고, 엔진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면서 엔진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기능적인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F차 제품에 M범퍼가 장착되어 있고, 저 그릴도, 키드니 그릴도 F차 제품으로 약간 블랙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송화가루가 지금 많이 날리는 계절이라 송화가루가 자비가 없네요. 정비소에서 차 키를 찾지 못해가지고 차 키를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차키를 찾지 못해서 차 수리하고 나서 차키를 찾지 못해서 지금 일단은 저는 철수를 하고 차키 찾으면 다시 차를 점검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든지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저는 다시 여기 성동역에서 부산 거제역까지 이동해서 오늘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키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 가스팍을 정비할 게 있어서 오박사 카센터 아침에 가져다 놨고요. 여기 두고 가면 사장님께서 출근하시면 알아서 수리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520D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스가 바로 오는 게 있거든요. 동네까지 이쪽으로 가서 동네에서 도시철도 환승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여기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차를 한 번만에 단번에 참 보기가 힘들군요. 결국 차 키는 찾지 못했고 스페어 키 하나 남은 거 그거로 일단은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범퍼는 뭐 소리가 한 번 있고. 와, 마우라가 어디서 막혔지? 저쪽이네. 바보같이 뭐 하고 있네. 뛰어볼 것 같아. 한번 뛰어봐야지. 이 검댕이 좀 나오네. 이게 매핑한 건 없죠? 예. 딱 보통 수준의 47이네. 깨끗하네, 템포플리가. 템포플리가 이 520D 고질병이에요. 예, 이거 N47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헤드 작업을 했네. 뭐 딱히 새 거를 쓰거나 그런. 아유, 정말 사고 같은 건 없고 엔각수세인데 템포풀이 깨끗하고 글로벌 가스도 모두 있는 건 괜찮고. 미미는 앞뒤로 다 갈았습니까? 앞뒤. 예, 미미는 또 갈렸네. 근데 1200이 이 정도 컨디션이면 진짜 꿈매물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나도 진짜 타는 입장이지만 누가 사갈지 몰라도 진짜 꿀바람. 솔직히 이런 거 사면 제 차도 이제 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그 전부터 이제 팔아야지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완전 아다리. 수를 600개 주고 팔라니까 와, 나 진짜 돌았다. 리프트. 예, 그건 장담 못합니다. 아마 최악의 경우는 나중에 DPF 수리를 이게 디젤 차는 DPF가 작업을 여기서 했으니까 지금 방금 DPF를 보니까 사장님 뒤에 마우라가 약간 그 마우라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안 쓰죠? 그러니까 경고등이 뜨는데 경고등이 지금 안 뜨고 약간 뒤에 마우라가 저렇게 검정이가 묻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구매자분한테 DPF가 완전히 정상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좀 타야 돼요. 이 차가 지금 수리하고 나서도 계속 세워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하고 별개로 DPF 상태가 이제 차 거의 참 어렵다. 사실 이 가격에 이렇게 수리된 차 못 구하는 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네.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해주면 뭐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차가 일단 그 저기 수리는 다 됐다고 고지 받으신 거죠, 그죠? 네.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구나. 약간 저 RPM에서 출력이 애매하네. 하체는 일단 괜찮아. 터빈을 바꾼 건 아니죠? 차 소리 안 됐어요. 그치? 네. 네, 저는 오늘 복귀합니다. 일단 차가 두 가지 큰 문제가 느껴졌는데요. 하나는 DPF가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하나는 헤드가 차가 좀 당기고 노킹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노킹이 있어서 차량의 정비를 한 사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뭐 당장에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괜히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이 며칠 더 생각해 보시기로 하셨고, 역시나 오늘도 저는 일단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동네고요. 여기는 낭민이라는 곳인데 동네로 가서 장흥까지 가는 버스를 환승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